모잠비크 북부 붉은 먼지가 날리는 끝없는 비포장길. 40년 동안 우리는 이 먼지길만 걸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아빠, 아스팔트가 뭐예요? 10살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 길은 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2017년 12월 어느 날 기적이 시작되었다. 저는 카를로스 음반가라고 합니다. 모잠비크 북부 남플라주의 한 작은 마을인 나무아리에서 태어나 40년을 살아왔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 붉은 땅에서 목화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땅이 우리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도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메틸까지는 70km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죠. 하지만 그 70km가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 같았어요. 비포장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건기에는 먼지 폭풍이 일어나는 길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아내 마리아가 작은 트럭에 농산물을 싣고 나메틸 시장으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지만 매번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여보, 트럭이 또 고장날 것 같아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중고 트럭은 이미 20년이 넘은 것이었어요.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항상 어딘가가 부서져 있었죠. 건기 때는 먼지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우기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진흙탕이 되어 차량이 빠지면 하루 종일 헤매야 했거든요.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고 운이 나쁘면 6시간도 걸렸어요. 아빠, 학교에서 세계지리 시간에 다른 나라 사진을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길이 까맣고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스팔트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10살 아들 페드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을 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페드로야, 그건 부자 나라에만 있는 거란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부자가 돼요? 나는 그런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정부가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8살 딸 루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친구 안나가 수도 마푸토에 갔다가 와서 그러는데 거기는 길이 정말 예쁘대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길이 생기면 안 돼요? 마리아가 루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젠가는 생기겠지, 우리 딸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우리 정부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수도 마푸토에서는 멋진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지만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는 관심이 없었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모잠비크 전체 인구의 66%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자원 채굴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유럽 국가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미국은 너무 먼 나라였고 일본은 동남아시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카를로스, 우리는 평생 이 먼지길만 걸어야 하는 걸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 길 그대로일까? 이장인 세바스치앙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부터 이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독립한 지 거의 50년이 됐지만 도로 사정은 식민지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정부에서 약속했잖아요. 내년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고요. 젊은 청년 마누엘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약속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고 2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어. 정말 그랬어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도로 포장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어요. 지난해에만 우기철 교통사고로 마을 사람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젊은 아버지 조아오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이었고 할머니 테레사는 딸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16살 소녀 그라사였어요.
장학금을 받아 도시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오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마리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라사는 루시아의 절친한 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 12월 어느 날 평범했던 우리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큰 버스 몇 대가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낯선 외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양인 얼굴의 사람들이 마을 한복판에 큰 천막을 치고 뭔가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누구지? 또 어떤 조사하러 온 건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조사원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하고 갔지만 그 후에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이들은 단순한 조사 장비가 아니라 무거운 측량기구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도 준비되어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포스코 건설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그게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정중한 인사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즉 EDCF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남플라에서 남해틸까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현장 소장이라고 소개한 김민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통역사가 우리말로 번역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총 길이 70km의 완전한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3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세바스치앙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요?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분명히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회사들처럼 말이에요. 김 소장님이 잠시 동료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눈 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모잠비크 정부에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에요. 그럼 조건은 뭐죠? 분명히 뭔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누엘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짜로 이런 큰 공사를 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건이라고 할 것은 완공되면 이 길 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로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것뿐인가요? 다른 조건은 없고요? 마리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길을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러 왔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김 소장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18년 1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고 신기해했어요. 불도저, 굴삭기, 포장기 등 평생책이나 TV에서만 봤던 장비들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곧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했어요. 에어컨이 있는 고급 숙소에 머물지 않고 마을 근처에 간단한 컨테이너 숙소를 짓고 우리와 함께 지냈죠. 소장님, 왜 호텔에 안 계세요? 남해틸에 괜찮은 호텔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김 소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야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의 우물물을 마시고 우리가 기르는 닭고기를 먹으며 함께 생활했어요. 카를로스 씨, 오늘도 함께 일해요. 김 소장님이 말라리아에 걸려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직원들 대부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장님,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으세요. 저희가 이해해요.
제가 걱정되어 말했을 때 김 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카를로스 씨. 우리는 여러분과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요. 이 정도 열병으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자발적으로 공사를 도우기 시작했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한국 직원들은 포르투갈어를 배우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에게 포르투갈어를 배우곤 했죠. 카를로스, 봉 디아가 맞나요?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죠? 엔지니어 박상현 씨가 열심히 발음을 연습할 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도 간단한 한국어를 익혔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페드로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한국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준 때였어요. 공사가 한창이었던 2018년 6월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무엇을 가져온 걸까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트럭에서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채, 탁구대, 심지어 작은 미끄럼틀까지 온갖 체육용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것이에요. 김 소장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페드로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교통안전 교육을 할 거예요. 새로운 도로가 완성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미리 배워둬야죠. 한국에서 온 교통안전 전문가 이재훈 씨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통신호와 안전수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죠. 빨간불일 때는 절대 지나가면 안 돼요. 초록불이 켜져야 건널 수 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네, 알겠어요. 아이들의 즐거운 대답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한국 직원들이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함께 밥도 먹었죠. 아빠,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페드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배워서 김 소장님께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공사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2018년 우기철에는 계속된 폭우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2019년에는 장비 고장으로 한 달 넘게 지연되었죠. 정말 미안해요, 카를로스 씨.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김 소장님이 죄송해하며 말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소장님, 천천히 하세요. 저희는 40년을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지만 2019년 말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기철이 유난히 길어지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우리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도 철수 명령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리도 체념했죠. 역시 끝까지는 힘들구나. 70% 정도만 완성되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 소장님의 결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은 우리 마을에 방역용품을 지원해주고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작업자들 간 거리두기를 실천했죠. 카를로스 씨,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요.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해보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김 소장님의 이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러 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0년 7월 28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드디어 완공의 날이 왔어요. 비포장이었던 70km 구간이 완전한 아스팔트 도로로 변했고 여객과 물류운송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개통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40년 동안 먼지길만 걸어왔는데 이제 정말 매끈한 아스팔트를 밟을 수 있다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 도로를 혼자 걸어봤어요. 달빛 아래서도 반짝이는 검은 아스팔트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발걸음이 너무나 부드러웠죠. 정말 우리 길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개통식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마을에 이날만큼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구경하러 온 거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오셨고 모잠비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우리 작은 마을이 이렇게 주목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모잠비크 교통부 차관 알베르토 음방가저와 성이 같은 우연이었어요. 님이 연설을 했어요.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모잠비크와 한국의 우정이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잠비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60년 전에는 모잠비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과 우리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새 도로를 처음 걸어본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 길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김 소장님의 말과 함께 페드로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 20여 명이 새 도로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아빠, 이게 정말 우리 길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뻐요. 페드로가 맨발로 부드러운 아스팔트를 밟으며 소리쳤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루시아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제 학교 가는 길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김 소장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이제 마리아 씨가 장사하러 나가는 것도 걱정 안 하시겠네요. 김 소장님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희망을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어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카를로스 씨.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함께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개통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새 도로 위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전통 춤과 노래로 기쁨을 표현했죠. 마리마바 연주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한국 직원들도 서툴지만 우리 전통 춤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한국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김 소장님이 가르쳐준 아리랑을 부르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죠. 그날 밤 페드로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커서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도로가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이었죠. 도로가 완성된 후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매일 나메틸 시장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왕복 2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덕분에 더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3배나 늘었어요. 여보,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우기철이면 장사를 포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계절 내내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었어요. 빠른 운송 덕분에 신선도가 유지되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를로스, 마푸토에서 우리 목화를 사러 온다고 하네요. 세바스치앙 할아버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수도에서까지 우리 농산물을 찾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멀리 있는 중학교까지도 쉽게 갈 수 있어서 페드로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루시아도 매일 즐겁게 학교에 다녔어요. 페드로야,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 네, 아빠.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공부하고 있어요. 페드로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응급 환자가 생겨도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응급실까지 4시간이 걸려서 못 다가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해요. 작년에 이웃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도 빠르게 병원에 모실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도로가 생명을 구하는구나. 그때 실감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을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도로 주변에 작은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누엘이라는 청년은 정비소를 차렸고 로사 아주머니는 작은 식당을 열었죠.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 아저씨, 이 도로 때문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누엘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제 수도 마푸토에서도 우리 마을 농산물을 사러 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도로가 개통된 후 우리 마을의 모카와 옥수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021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마을에 작은 병원을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의료진들도 우리 마을에 오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마을이 지역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세바스치앙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페드로가 전국 영어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아빠, 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페드로의 꿈이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2021년 김 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도로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서 포스코 건설이 아프리카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카를로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케냐와 루안다에서도 도로 건설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의 첫 발판이 되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페드로 군을 위한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 소장님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2023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우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거예요. 페드로, 너 봐라. 우리 마을이 아프리카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구나. 페드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꿈도 더 구체적이 되었죠. 아빠, 저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해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김 소장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아프리카 전문가가 되셨어요. 제가 보낸 우리 마을 근황 사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죠. 페드로가 대학생이 됐다고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요. 언제 한국에 놀러 와요? 2024년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아요. 페드로가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빠,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게요. 루시아도 언니처럼 공부에 열심히 해요. 언니,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할 거야. 언젠가 페드로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김 소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그 아스팔트 도로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만들어진 이 70km 도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말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술도 전수해주고 꿈도 심어줬거든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코리아 로드라고 불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김 소장님과 한국 직원들이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운 거죠. 그 앞에는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로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는 조건을 묻지 않는다. 한국과 모잠비크의 우정을 기념하며 매일 그 기념비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페드로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도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 말이죠. 2025년 현재 우리 마을은 모잠비크 북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마을을 견학하러 오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고 함께 꿈을 키워갔어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봉사활동을 왔거든요. 포스코 건설 출신 직원들이 만든 NGO에서 보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말로 인사할 때 정말 반가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도로 공사를 했다고 해서 왔어요. 그중 한 학생이 말했는데 알고 보니 김 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정말요? 김 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네. 아버지가 항상 모잠비크 이야기를 해주셔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축제를 벌였어요. 한국 대학생들과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것이 바로 포스코 건설과 우리가 함께 만든 진짜 기적입니다. 단순히 길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페드로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아빠, 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이름이 포스코 청년 기숙사예요. 포스코에서 지어준 거래요. 정말 운명 같지 않나요? 졸업하면 꼭 포스코 건설에 입사해서 아프리카에 더 많은 희망의 길을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심어준 꿈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거든요.